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함수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에 대한 복습이 필요한데요. 먼저 삼각비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한 각이 정해지면, 세타라는 직각삼각형의 직각이 아닌 한 각이 정해지면 이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세 변이 있잖아요. A, B, C라는 세 개의 변이 있으면 이 세타라는 각에 정해지면 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상관없이 A분의 B, C분의 A와 C분의 B와 그리고 B분의 A의 비율이 이 삼각형이 크든 작든 항상 일정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삼각비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빗변분의 높이, 요 빗변분의 높이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세타는 바로 C분의 A가 바로 사인 세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요 빗변분의 밑변이 됐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를 의미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B분의 A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삼각비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삼각비는 삼각형이 크기에 상관없이 각이 일정하면 이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고, 또 특별한 각인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삼각비 값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의 길이의 비를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런데 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때의 세타는 당연히 0보다는 크고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호도법에 의하면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90도를 넘어서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삼각비의 이 세타는 0도에서 90도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각도에 대한 삼각비 값을 구할 수는 없을까? 사인 120도라든가 사인 540도라든가 코사인 마이너스 70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90도, 0도에서 90도가 아닌 일반적인 각도에서의 삼각비 값을 구할 수는 없을까?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삼각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0도에서 90도가 아닌 일반적인 각도에서의 삼각비를 알려주는 함수가 바로 삼각함수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지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비라는 건 무엇이냐면, 삼각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게 좌표평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빈 종이에다가 선생님처럼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각도, 이제 반직선 OP가 있다고 칩시다.
반직선 OP가 있을 때 이 시초선인 이 X의 양의 방향과 이 반직선 OP가 이루는 이 각 세타가 있으면 이 세타의 삼각함수 값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한번 P를 지나도록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려요. 반지름이 R인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R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반지름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직선과 P라는 점에서 만나겠죠? 이때 이 P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x가 될 것이고 여기가 y가 되겠죠. 그리고 P의 좌표는 x, y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각도가 주어지면 원을 그려서 그 만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자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은 r이라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 눈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일 거예요. 예. 요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일 텐데, 자, 이제부터 삼각함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의하겠냐면, 바로 이 r분의 y라고 정의하자는 겁니다. r분의 y. 그러니까 이 OP분의 그리고 OP분의 그 P의 Y좌표를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정의하자.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하겠냐면 이 R분의 X라고 정의를 하자. R분의 X. 다시 말해서 요 빗변분의 요 X좌표라고 정의를 하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정의하겠냐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세타가 0도에서 90도를 넘어서더라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일반적인 각에 대해서도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각이 예를 들어서 90도를 넘었다고 칩시다. 자, 이런 각이 있어요. 자, 이런 각이 있습니다. 세타 90도가 넘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90도가 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을 하나 그려봐요. 예, 원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봐요.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도 당연히 R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원과 이 반직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면 그 P에 X좌표가 있을 거고 Y좌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P에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겁니다. P라는 점에. 그러면은 사인 세타를 뭐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이 R분의 Y라고 정의하고 코사인 세타는 이 R분의 그러니까 R은 이거죠, 항상. R분의 X라고 정의를 하고 이 경우에 X가 음수니까 음수값이 나오겠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은 이제 90도가 넘는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각함수가 정의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자, 어떤 각이 있는데 그 각이 지금처럼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각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함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봤더니
원은 우리가 반지름이 5인 원을 그렸다고 칩시다. 반지름이 얼마? 5인 원. 반지름이 5인 원을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4.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3이라고 합시다. 자, 5, 4, 3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런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볼까요? 자, 먼저 사인 세타는 r분의 y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고. 근데 r이 뭐죠? 지금 반지름은 양수 5죠. 예, 반지름은 당연히 항상 양수입니다. 근데 y 값이 뭐예요? y 값이 지금 이 점 만나는 점 P의 그 y 좌표가 y 값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4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일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은 뭐다? 이 P라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P라는 점의 y좌표가 사인 세타에서 분자에 해당이 되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x좌표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인 4분의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0도를 넘는 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지름을 원을 하나 그려줘서 그 만나는 점의 좌표와 반지름의 그 비율을 가지고선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각이 이렇게 세타가 주어지면 우리가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려서 그 만나는 점의 P의 좌표를 우리가 x랑 y라고 한다면, 여기를 x, y라고 한다면 우리가 r분의 y를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하고 r분의 x를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하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 근데 물론 r은 항상 0보다 크니까, 반지름은 0보다 크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모는 문제가 없는데, x값은 0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P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거나 혹은 여기 있으면은 x값이 0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x가 0이면 분모가 0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탄젠트 값은 정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탄젠트 값은 우리가 어디랑 어디, 예, x가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원 O와 점 P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동경 OP가 지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좌표 평면에 어디를 지나는 동경이라고요? 몇 컴마면? 3, 마이너스 4래요. 자, 3,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이 P래요. 이 점을 지나는 동경. 이런 동경이 있을 때, 얘가 나타내는 각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요거 우리가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주려면은 이 원을 하나 그려야 돼요. 반지름이 0보다 큰 원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한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점을 지나도록 그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원이 아주 예쁘지 않고 찌그러지게 그렸네요. 자, 원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P라는 점을 지나도록 원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길이가 4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되겠죠. 빗변의 길이는. 그러면은 이 원의 반지름 자체가 5가 되는 거죠. 5,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R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는 뭐가 되고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P의 좌표가 바로 P의 좌표가 바로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니까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4죠. 그렇죠? 그래서 3, 마이너스 4. 이 X가 3이고 Y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됐죠?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R분의 Y니까 5분의 마이너스 4가 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5분의 3이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3분의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요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했는데 이 점의 원점과 P 사이의 거리, OP의 길이로서 구할 수도 있겠네요. 예제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OP의 길이는 루트 9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니까 우리가 루트 25가 돼서 5다. 이렇게 구해도 되죠. 자, 우리가 삼각함수 처음 배우는 거니까 문제를 좀 몇 문제 더 풀어봅시다. 문제 1번을 보면 마이너스 루트 3,1을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잘 보세요. 좌표 평면을 그려요. 자, 마이너스 루트 3,1이면 2, 4분면의 점이겠죠? 여기를 P라고 하면 우리가 동경 OP가 5는 원점이니까 OP면은 이런 반직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OP가 나타내는 각을 여기를 세타라 하자. 그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지름을 원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이 P라는 점을 지나도록 그리는 편이 우리가 X, Y를 따로 안 구해도 되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을 지나도록 원을 그려봐요. 예, 여전히 원이 찌그러져 있네요. 자,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OP의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죠. R이 바로 OP니까 우리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바로 이 P의 좌표하고의 거리로서 구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 3 더하기 1이 돼서 루트 4니까 얼마다? 2다. 그러니까 반지름은 2네요. 반지름은 2고 그리고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Y좌표는 1이죠. 그러면은 이제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는 얼마? R분의 Y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건데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위아래 루트 3을 곱해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모두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는 0에서 90도 사이의 각에 대해서만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지금처럼 원을 그려서 그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랑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떤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점이 주어지지 않고 각이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세타가 3분의 4파이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세타가 지금 3분의 4파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3분의 4파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각인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정도는 알아야죠. 3분의 4파이는 우리가 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에다 얼마를 더한 거죠? 파이에다 3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은 파이가 180도니까 여러분들이 파이가 180도라는 건 기억하고 있을 거야. 3분의 파이는 그러면은 180도를 3으로 나눈 거니까 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4파이라는 건 몇 도인 거예요? 240도인 거예요. 180도에서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3분의 4파이라는 건 이 부분만 보면 몇 파인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3분의 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3분의 4파이의 삼각함수 값을 구하고 싶으면 뭘 그려야 돼요? 원을 하나 그려야죠. 자, 원을 그립시다. 반지름이 얼마인 원으로 할까요? 자, 교과서에서는 반지름이 1인 원으로 했는데 선생님은 반지름이 얼마인 원으로 하고 싶냐면 반지름이 2인 원으로 하고 싶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여기가 30도일 때 이 세 변의 길이가 대표적인 게 여기가 90도, 30도면 여기 하나는 60도가 되겠죠.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1대 2대 루트 3이 성립한다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도가 제일 작은 거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건 제일 작은 값인 1. 60도에 대응되는 건 1보다는 큰 값인 루트 2. 그리고 1보다는 큰 값인 얼마? 예, 루트 3이죠. 루트 3. 그리고 빗변은 얼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1대 2대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30도의 대변은 1. 30도의 대변은 1. 60도의 대변은 루트 3. 90도의 대변은 2다. 이런 식으로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기억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인 30도는 얼마고 코사인 30도는 얼마고 탄젠트 30도는 얼마인지 금방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도 배웠냐면 자, 30도는 이렇고 60도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얼마다? 60도에 마주보는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그럼 30도가 되니까 얼마? 여기는 1. 그리고 90도랑 마주보는 건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45도면 몇 대 몇 대 몇이 성립합니까? 1대 얼마? 루트 2가 성립하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이런 표를 만들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해서 30도, 45도, 60도에 대해서 삼각비 값을 외우게 했었죠. 사인 30도는 얼마였습니까? 사인 30도는 이렇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예, 2분의 1이고 사인 45도는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사인 60도는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45도는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 60도는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되니까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이렇게 되니까 1분의 1인 1 탄젠트 60도는 이렇게 되니까 1분의 루트 3인 루트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웠죠. 자, 그런데 이 60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3분의 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지름을 2라고 잡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90도로 하면은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바로 무슨 삼각형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2면은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건 루트 3이고 여기는 대응되는 건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요게 여러분들 떠오른다면 바로 이런 삼각형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값은 얼마다? 60도에 대응이 되는 값이니까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1이겠죠. 그래서 이 x좌표를 p의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p는 몇 컴마 몇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겠죠. 길이가 1이고 음의 방향으로 있으니까 1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자, 이렇게 p의 좌표를 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삼각형을 떠올리면,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면 1대 루트 3대 2, 3분의 파이에 대응이 되는 게 루트 3이다. 그리고 6분의 파이에 대응이 되는 게 1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사인 3분의 4파이는 얼마다? r분의, r은 2죠? r분의 y니까 y는 얼마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r분의 2분의 x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탄젠트 3분의 4파이는 뭡니까?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요 삼각형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고 여기가 6분의 파이면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제일 작은 게 6분의 파이는 30도죠? 그럼 1대 그리고 3분의 파이는 다음으로 크니까 루트 3대 이 빗변은 2 그래서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한다라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면은 우리가 각을 찾기가 그 P의 좌표를 찾기가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교과서에처럼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도 됩니다.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도 되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잘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의 5파이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6분의 5파이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각인지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에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6분의 5파이라는 건 2분의 파이의 배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빠지고 어느 정도 더해지고 어느 정도 빼지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6분의 5파이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뭐에서 뭘 뺀 겁니까? 파이에서 180도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게 6분의 5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각이냐면 180도에서 요 파이에서 뒤로 간 거다. 얼마만큼? 6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파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다? 요만큼이 6분의 5파이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을 그려요. 선생님이 그리는 원의 반지름은 2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왜 2를 반지름으로 하는 게 좋은지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2가 되면 바로 이런 직각삼각형이 하나 그려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P의 좌표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 반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기가 쉽다. 왜냐면은 여기가 6분의 파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이 길이가
이 길이가 6분의 파이의 대응이 되니까 30도의 대응이 되니까 1이고, 이 길이는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60도의 대응이 되는 값이니까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P의 좌표를 찾기가 쉽다. 그럼 P의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이 높이는 1이 되니까 P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1이다. 그러니까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고 반지름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찾기가 쉽다. 사인 세타는 R분의 2분의 Y니까 1. 코사인 세타는 R분의 2분의 X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런데 유리화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타가 지금 몇 도입니까? 세타가 지금 6분의 5파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에 해당이 되는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분의 7파이도 해볼까요? 4분의 7파이. 4분의 7파이는 뭐에서 뭐를 한 거죠? 4분의 7파이는 4분의 8파이, 다시 말해서 뭐에서? 2파이에서 뭘 뺀 거예요? 4분의 파이를 뺀 거다. 그러니까 360도에서 45도를 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2파이 360도면 이렇게 한 바퀴 돈 건데 거기서 45도만큼은 백을 한 거다. 그러니까 얼마냐? 바로 이게 바로 4분의 7파이다. 이 각이. 그러면은 이 반대로 이 부분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엔 반지름이 얼마인 원을 그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4분의 파이랑 관련된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45도, 45도, 90도니까 이때는 1대1대 루트 2인 원을 그리는 게 좋죠.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을 그려줍니다. 반지름이 루트 2인. 자, 오늘 원 상태가 왜 이렇지?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을 그려주면 만나는 점 이 P의 좌표를 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이 P의 좌표는 여기가 지금 루트 2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이 돼서 P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는 겁니까? 예,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P의 좌표는. 그러면 X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R은 루트 2니까 사인 4분의 7파이는 얼마? R분의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4분의 7파이는 R분의 루트 2분의 X니까 1.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 유리화를 해서 탄젠트 4분의 7파이는 어떻게? X분의 Y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각함수라는 거는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를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다? 우리가 동경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서 그 만나는 반지름, 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그 만나는 점의 좌표 X, Y와 R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면 우리가 어떠한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이 주어질 때와 각이 주어질 때의 삼각함수 구하는 거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이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